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리나입니다. 6월 2일 개장이 막 되고 있는데요. 6월 첫 거래 굉장히 무서운 아침장의 모습을 어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던 기억 생생합니다. 코스피가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을 정도로 208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 우려가 시장에 깔려 있는 데다가 어제 메르스 공포까지 시장을 엄습되면서 관련주들이 무너졌었죠. 최근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대피처로 많이 인식됐던 내수주가 흔들린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유커 관련주들에도 매물이 가장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이 밑꼬리를 꽤나 달면서 시장도 2100선 정도는 지지가 됐었는데 코스닥이 어제 신기록을 썼었죠.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감염의 글로벌 증시는 뭐 커다란 그런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혼조 내지는 조폭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 상황 이제 하나하나 뜨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 나오셨어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이 지금 개장가 막 뜨고 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오늘은 조금 강박권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3%가량 상승한 2105선에서 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장도 썩 그렇게 좋은 말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우가 좀 외국인의 좀 매도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리스 우려감이 가장 크게 좀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단 주식시장 자체로서는 뭐 쉽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적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좀 메르스 이런 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0.2%가량 상승한 717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크게 좀 흔들림이 없는 상황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부진한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이 좀 여러 가지 좀 변수로 인해서 부진한 상황이지만은 코스닥의 경우는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제가 오늘 좀 장 초반부터 한 1115원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였는데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가 좀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원달러 환율이 5원이나 오르면서 오늘 급등해서 1115원, 1120원 트라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 외환에서 지금 엔달러가 124엔대 후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요. 엔저가 13년 내 최저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참고로 130만 원을 드디어 되찾고 있는 그런 아침이 되겠는데요. 업종별 흐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업종별 흐름은 역시 메르스 시작해서 메르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제 제약과 의약 섹터들이 급등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봐도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가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슈넬 생명과학과 한올 바이오파마 급등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그대로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상한가 마감 가능성이 강해 보입니다. 이런 전염병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 결국은 이게 전염률 혹은 감염률이 어디서 진정이 되고 어디서 확산이 되는지 얼마만큼 확산이 되는지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현재 뉴스에서 나오기로는 이제 안타깝지만 메르스의 환자 감염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주들은 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보험주가 반등을 좀 시도를 합니다. 특히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삼성생명이 조금 반영되고 있고요. 보험주 중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앞으로도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에 의해서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증권주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2%대, SK증권 1%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들 앞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장을
상승을 이제 누를 만한 그런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증권주가 지금 반등한다고 해도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나가기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에 의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업종 자동차와 하나를 더 뽑자면 바로 기계업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으로 1.4%대 반등. 하지만 엔화는 더 떨어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기계 관련주 역시도 다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운송장비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역시 자동차 관련주 엔저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수 입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피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간략히 보면 역시 제약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1.7% 정도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그리고 이제 대성미생물까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건설과 오락문화업종들 그동안 많은 반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권주에 오늘 반등이 약간 있으면서 시장도 어제 2100을 지킨 이후에 추가 반등을 조금 해주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메르스 관련주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 부분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제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 7년 5개월 내 최고치를 쓴 이후에 오늘 718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침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코스닥에 관심을 보인 이후에 어제 외국인이 또한 코스피는 조금 외면하면서도 코스닥은 사줬었는데 현재 수급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수급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수급 살펴본다면 외국인이 한 270억 원 정도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한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기관의 경우는 한 26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좀 매도가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좀 매도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지금 개인이 한 17억 원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인해서 좀 주가가 장중에 좀 변동폭이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 좀 업종별로 좀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좀 대부분의 업종을 위주로 좀 매수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좀 매도 우위를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20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5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학 업종의 경우도 외국인이 좀 관심을 보여지고 있는데 화학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30억 원 정도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만이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좀 기관의 좀 매도가 나선다면은 주가가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좀 수급 흐름을 꼭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코스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도 마찬가지로 주로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종의 기관이 한 9억 원 정도 매도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이제 부품업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업종의 경우는 현재는 좀 외국인만이 소폭 좀 한 3억 원 정도 매도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제약주, 바이오, 메르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현대차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주가는 14만 8,500원, 현재 4%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돼 엔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13년 내 최저치로 떨어져 있다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마의 15만 원 라인도 깼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 곧바로 한번 분위기를 전해 들어보죠.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다고 들었는데요. 엔저의 가파른 진행도 못 말릴 정도입니다. 오늘 원달러 개법 출발했다고요, 또요? 네, 오늘 소매시장은 어제종가 대비 5원 30전에 상승한 111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6원 60전까지 상승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115원 4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달러 엔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미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4월 건설업 지출이나 5월 ISM 제조업 지수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된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옐런 의장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은 이 지표의 부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대신 건설업 지출과 제조업 지수의 호조에 주목하면서 달러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수 내의 세부 항목인 제조업 고용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또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달러 엔이 124.92엔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엔을 가까이서 추종하는 달러원 1개월물 역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16원 20전에 뉴욕 여거래 시장 거래를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원이 서울시장에서 장중한테 1114원 7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아시아장에서 달러 엔이 반락함에 따라서 1110원 20전에 장을 마감했고요. 이로써 주요 저항선인 1112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달러 엔에게 있어서 114.15엔을 중심으로 한 저항 지역이 달러 원에게 있어서는 1112원을 중심으로 한 저항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달러 엔이 어제 저항 지역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 원 역시 1112원 저항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달러 엔이 급하게 상승한 만큼 차익 시장 매도 물량이 등장하면서 반락할 가능성인데요. 이때 서울시장에서 업체들 내고 물량이 얼마나 많이 등장할 것인가가 주요 변수가 되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당국의 엔론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 원의 하락 속도를 늦추는 개입을 얼마나 강하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 또 다른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종가 기준으로 오늘 만약 1112원 위에서 오늘 장을 마감한다면 달러원의 상승 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4월 말부터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을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 삼아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달러원의 추가 상승 시 가장 가까운 추세선 상단 지역인 1120원 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이번 6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1136원대 한 차례 정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1113원에서 1118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상승에 따라 원달러도 같이 오르는 그런 국면. 오늘 종가상 1112원이 완전히 돌파가 되면 1120원 코스, 그 다음은 1130원대, 3월의 고점은 1136원대 한번 보여줄 것 같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하락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자동차주를 메르스부 관련주보다 먼저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52주 신저가, 아까 3.88% 밀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4.2% 급락하면서 14만 7천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이미 신저가를 찍은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주, 엔저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서서 2분기가 신차 판매 효과가 있을 것이고 1분기보다 나을 것이다 언급을 했었는데 엔저 공세 자동차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으니까 자동차주 관련해서 양쪽 의견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 자동차주는 언제까지 공매도가 걸려 있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도 반등이 어렵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조금 확산하자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악영향이 계속해서 미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저 기조가 확대가 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업종이 자동차와 기계 두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경합관계가 아주 치열하죠. 기술적인 차별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50만 원, 100만 원만 싸져도 외국인 이제 그 구매자들이 현대차보다는 이제 뭐 도요타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엔저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일본에서는 그 BOJ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 80조 엔의
통화 완화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 약세가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통화 완화를 더 크게 늘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달러 가치입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은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달에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러는 점진적인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면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렇다면 엔화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들의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매도화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지금 사실 펀더멘털로 보면 굉장히 싼 거는 정말 맞습니다. 신차도 잘 팔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판매 양호한 것은 맞는데 지금의 엔화라는 이슈 하나에 의해서 너무 큰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비용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대응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제 와서 이렇게 고생했던 현대차 모비스를 던져야 하다니 좀 다른 얘기 혹시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도 자동차 업종 중에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좋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자동차주 좀 전반적으로 좀 엔화 약세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 네. 상황을 본다면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좀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본다면 그래도 상반기까지 좀 자동차주를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엔화와 이제 자동차주 정말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주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래도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나아졌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국내차보다는 좀 외제차 시장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일단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긴 하지만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주의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저가 매수가 공략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시에 좀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시면서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일단 자동차주 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는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 현실로 본다면은 엔저라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직경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반기만큼은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 정리할 건지 약간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어제 종가 정도라도 오면 정리를 할 건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자동차주는 가장 싼 것이 거의 유일한 매력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현대차가 52주 신저가로 추락하는 아침 전문가들은 일단 비중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해서 또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 무더기 상한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 관련주로 묶인 하이텍팜이라는 종목도 뭐 곧바로 상한가. 지금 뭐 이슈가 워낙 없는 가운데 메르스 뜨니까 다 매기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메르스 관련주를 보기 이전에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환자 또 현재 상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자는 한 명 더 늘어난 상태고 이번 주가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주 관건인 주였는데 3차 감염자까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죠. 오현진 멘토님, 이 관련주가 사실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정부는 관련 뭐 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스의 사태를 봤어도 이제 경험 측면에 의해서 비추어 보자면 네.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주가들은 계속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 진압이 사실상 실패한 게 맞죠.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고 확진자가 지금 25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들 급등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진원생명과학이 사실 가장 대장주로서 좀 치고 올라가는 네네. 모습이었고 곧바로 파루와 같은 손세정제 관련 업체들 50까지도 이제 뭐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루 같은 종목은 이제 손세정제 관련 업체인데 실제로 지금 손세정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중에서 1%가 될까 말까예요. 하루는 태양광 업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 메르스가 이제 손을 잘 씻는다고 뭐 안 걸리냐, 뭐 그렇다는 증거도 없고 또 이걸로 인해서 손소형제 매출이 얼마나 또 증가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뭐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같이 뭐 급등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뒤늦게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순당이나 이제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약간은 이유를 가지고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순당 같은 경우 투자사의 이제 메르스 진단키트 공급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용 진단키트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예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메르스가 확산될 때 어느 정도는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렇죠.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백신주들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기업들이 추가 상승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메르스가 얼마만큼 빠르게 확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홀딩을 해가시면서 뉴스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이 메르스가 진정되는 기조가 보이는지, 아니면 확진자나 이제 사망자가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메르스 관련해서 또 백신주 얘기만 한번 들어봤었는데, 우리 김진경 연구원님이 그러면 어제 관련해서 좀 타격이 있었었던 여행주, 뭐 항공주, 카지노,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화장품주까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지금 메르스 공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여행 계획을 좀 급감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좀 중국 소비주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 이런 관련주를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련주들의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악재죠, 그냥.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좀 악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해서 급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좀 분위기상 단기적인 조금 하락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은 금방 내 다시 한번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시장 내에서 저가 브랜드가 워낙에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사실 실적에는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중국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 뭐 일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에 좀 엔화로 인해서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단발성인 좀 악재로 좀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어제 낙폭도 많이 줄이고 밑꼬리 내진 플러스로까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사망자가 더 늘고 결국 우려했었던 3차 감염자까지 나오니까 역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흔들려서 그렇지 여행주, 화장품 쪽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사실 그 펀더멘탈은 괜찮은 쪽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멘토님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는 의견이긴 한데요. 유효커가 정말 만약에 계속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이슈가 끌면서 정말 적게 한국에 오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이제 일본의 뭐 재방문율이 훨씬 많고, 엔저 때문에 이제 일본 여행 재방문율이 아니면 신규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한다, 이런 이슈들은 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화장품 면세점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으로 올 중국인들을 일본인에 뺏긴다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에도 계속해서 입국률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뭐 중국 관광객을 완전히 뺏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약간 확대 해석이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화장품주라든지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메르스 이슈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어요. 특히 화장품주 같은 경우 PER 밸류가
매물주가 40배에서 50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를 메르스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메르스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매출이 크게 줄어드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 화장품주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면 앞서 연구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냐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기는 한데 중국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3-4%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점유율을 의미 있게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아모레퍼시픽이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장에 대한 기대가 화장품주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조금은 더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행과 항공주에 대해서도 역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동안 여행 항공주를 끌어올렸었던 요인들 연휴가 많다, 대체 휴일제에 대한 이슈, 원화 강세, 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메르스를 차치하고서라도 여행과 항공주를 크게 밀어올릴 이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국제 유가도 요즘에 보시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거의 없어요.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휴일들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이전보다는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 그동안의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PER 밸류가 화장품 수준, 40-50배 수준까지 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르스가 카지노나 화장품, 여행, 항공주의 장기적인 악재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련된 섹터 업종군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분은 조금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는 동안 코스피가 재차 2100선을 붕괴합니다. 왜 제가 진행하는 이 시간에만 이렇게 2100선 자꾸 붕괴되는지 오후장이라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와, 이러면 정말 어렵겠구나. 위에 가면 자꾸 매물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가 자동차로 꼽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5% 정도 급락하고요. 모비스 역시 6%, 현대위아는 거의 바닥권에서 또 6%, 당연히 신저가로 추락했겠죠. 아이고 참 힘든데요. 자, 종목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참고로는 유통주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사람 붐비는 곳에 막 가지 말자, 메르스 때문에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화학이 굉장히 좋네요. 나흘째 강세입니다.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가 순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았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로, 발효 이 종목 역시 좋은데요. 소주 관련 네트워업체 간단하게 보죠. 네, 저는 무화학 이 종목 상당히 좀 좋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하리가 좀 출시가 됐을 때 어떤 좀 타격책을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응할 만한 좀 제품을 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무화학의 경우는 앞으로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화학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경남권 쪽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좀 진출하면서 앞으로도 수도권적인 부분에도 소주 시장 부분을 좀 장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화학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할 만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무화학의 경우가 지금 이제 저도 소주가 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좀 관련 이제 칵테일 소주 분야에서 좀 관련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사로 봤을 때는 좀 3거래 연속가량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보유자 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무화학의 경우가 한 21선, 한 11선까지죠. 한 11선 부근에 한 46,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최근에 좀 급등세로 보이면서 가장 큰 좀 매물을 좀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라든지 시장 업계를 좀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46,000원 정도의 놀림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권해보시는 거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단기적으로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000원대 오면은 무화학은 한번 신규로도 살 수 있는 진로 발효는요? 네, 진로 발효 이제 아무래도 소주 시장의 좀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술도 뭐 1, 2, 3차 이렇게 막 많이 그렇죠. 마시지도 않고 굉장히 약한 술을 좋아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본다면은 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소주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뭐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워낙에 더 이제 불문 없이 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또 이제 소주 시장이 주류 업계들이 좀 성수기에 좀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진로 발효의 경우 좀 최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로 발효의 경우가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사실 이 종목 자체도 워낙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발효의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보유자분들의 좀 한해서만 제가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간 지금 뭐 칵테일 소주라든지 좀 여러 가지 소주가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당분간은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발효의 경우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평선도 워낙에 좀 안정적인 정배열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대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지금 본다면 소주 시장이 예전 작년보다는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 발효의 경우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9일 화요일 날 한번 세게 12% 급등한 이후로 확실히 탄력이 좀 붙은 듯하네. 또 한 번의 2차 상승이 진로 발효 쪽에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자동차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기관이 이틀 연속 무섭게 매물을 내어놓았던 그런 삼성전기가 오늘 비주력 부문 분사 추진한다는 설이 돌면서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아직 완전히 돌리지 못했는데 어제부터 기관이 다시 사는 것이 조금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트론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얘기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젠백스 테크놀로지는 한 230억대 정도 세비 발행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삼성전기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기 참 그동안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이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과대 이슈가 부각되면서 반등을 했다면 오늘은 말씀해주신 분사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분사는 이제 모터나 모듈 등을 분사를 하고 결국적으로는 이제 본업인 휴대폰 부품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증은 안 됐기 때문에 조회 공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OCI가 OCI 머티리얼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본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에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분사 모멘텀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저가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갤럭시 S6가 생각보다는 잘 안 팔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으면서 고점 82,000원부터 지금 6만원대까지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급락하면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2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또 안 좋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서 증권사에서 이제 삼성전기를 옹호하는 리포트들이 다시 한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실제로 갤럭시 S6가 잘 안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갤럭시 6 엣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견조한 판매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언맨 한정판이라고 해서 엣지를 1000개 정도 가량 이제 한정판으로 찍었었는데 그 물량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6 엣지의 판매가 갤럭시 S6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조금 만회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저가와 고가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중저가 시장이 고가 시장을 구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나타난 삼성전기 반등에 의해서 생각해 보실 부분은 IT 부품주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파트론이라든지 KH바텍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던 IT 부품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관점에서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주 싸다고 말씀드렸지만 IT 부품주도 만만치 않게 펀더멘털 매력을 가진 구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 바닥권에서 돌려내는 IT 부품주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아트로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7% 정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동안 수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꺾였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그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비아트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 때 반등 시에 계속해서 전고점까지 노리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때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도 아니었고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수급 모멘텀에 의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언급 때문에 역시
역시 이유 없이 빠졌다라는 거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패널업체의 신규 투자가 가시화되게 됐을 때 비아트론의 실적도 다시 한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보시면 LCD 패널 관련된 업체들 LG 디스플레이나 기타 종목군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또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다소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비아트론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다른 LCD 업체들 중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중에 실적이 견조한,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낙폭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 여전히 2100선을 하회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하나만 더 짧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바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오늘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도 하답하고 있네요. 네, 인바디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인바디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 흐름을 본다면은 건강이라든지 운동 쪽에 좀 가장 그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일단 그 헬스장만 가더라도 바로 인바디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뭐 헬스장에서 쓰이는 인바디뿐만 아니라 개인용 이제 가정용 인바디도 좀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해외에서는 좀 출시를 하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국내에서도 조만간 한번 출시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인바디라는 회사가 주로 이제 해외 쪽인 부분에서 가장 큰 좀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도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의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인바디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충분히 매물대 9일 4만 원까지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바디를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4만 원 넘어서 중장기로도 괜찮겠다.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지금 시장에 살만한 종목이 있나라고 냉정히 생각해봤을 때 차는 뭐 그나마 쌌었는데 이런 종목도 받쳐놓는다고 해서 지금 가는 장이 아니고 못 갔던 종목은 아예 신저가로 밀리는,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뭐 메르스 뭐 이렇게 다 엮어서 다시 또 빠지고, 사실 내수주가 그나마 좀 괜찮은 섹터였는데 메르스 뜨면서 와장창 다 이렇게 어그러졌거든요. 그렇죠. 갈만한 종목이 있나요? 저는 지금 점차적으로 일단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수들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 본다면 지금 많이 올라왔던 다른 업종보다는 충분히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던 업종 위주로 한번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업종인가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조금 게임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쨌든간 좀 게임주라고 한다면은 일단 올해 가장 조금 크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 업종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왔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일단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뭐 이제 제약이라든지 의약품 좀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5월장에 이어서 6월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올라왔던 업종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업종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컴투스 반등해 주네요. YD 온라인도 여전히 뭐 신고가 부근입니다. 게임주 좋게 보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오현진 멘토도 뭐 한 말씀, 공략해볼 만한 섹터가 있는지 역시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경기민감주 가운데 정유화학 섹터가 그나마 차트가 좀 덜 깨졌다 싶을 정도인데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에는 수급과 이슈가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제 뭐 바이오와 제약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메르스 관련주를 급하게 따라잡으시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슷한 업종을 이제 수급의 매기가 옮겨갈 수 있는 섹터, 헬스케어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부분 같은 경우 헬스케어 시장이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부분에서 성과가 가시화되는 헬스케어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뭐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생산 솔루션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혈당 측정기 업체 아이센스 같은 경우 두 종목 모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아주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피인수 가능성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있는 종목이다. 약세장에서 차별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에 몰려 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아이센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종목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연의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네. 장소는 동부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5호선 여의도역에 나오시면 이제 5번 출구로 좀 걸어 나오시면 있으니까요. 주제에 대해서 이제 6월 가격제한폭 변경 전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트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때문에 오늘 2100이 다시 깨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메르스 확산 공포 일단락, 평정심이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흥분하지 말자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로 자리를 옮기신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5월 수출 지표가 급락했고 제조업도 침체 국면인데 정부의 부양책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도 저는 해석이 되네요. 김영경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 그리고 미국의 고용 동향 앞두고 아마 관망장이 짙을 거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의 의견.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은 아직이지만 그래도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챙기는 전략 쪽으로 한 일주일 이상 유지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 가운데 정부 쪽에서 부양책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보내주신 오늘은 정영훈 과장님 또 한번 연결해서 얘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공포가 오늘도 여전합니다만은 또 자동차주가 상당히 부진해서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2100선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양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5월 수출이 좀 급락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의 5월 판매량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제조업의 좀 침체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우려감에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3인방이 한 5%대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이면서 지수 그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기관에 좀 매도 공세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그 수출이 좀 급락세를 좀 보이면서 지금 경기 부진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강화할 그런 좀 정책적인 좀 기대감은 오히려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 가장 우리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번 달 그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지금 공격적인 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 지금 이번 주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 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진 이후에 이제 금통위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급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인의 안정적인 좀 순매 수세가 좀 유입돼야지만이 역시나 지수는 계속해서 좀 정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매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현상물 시장에서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재차 좀 순매 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정도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좀 시각으로 투자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메르스 테마가 굉장히 좀 시장에 거의 이슈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주로서 항공이라든지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르스 피해주인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이런 좀 메르스 공포가 좀 지나가게 되면 재차 이제 펀더멘탈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만큼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 오늘도 어렵지만 6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의 매매도 중요하지만 메르스 관련해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여행 항공주는 펀더멘털 대비 너무 밀리는 것 같다. 진정되면 사도 좋겠다. 의견까지 감사합니다. 정혜홍 과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천백선이 깨지고 나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얘기 들어봅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258 겨우 지켰습니다만은 오늘 약간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 밀리고 있는 것 같네요. 수급부터 살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423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499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907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30계약 순매도, 외국인 771계약 순매수, 기관 311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은 콜옵션 9,927계약 순매수, 풋옵션 11,350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5,287계약 순매수, 풋옵션 2,981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13,996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4,321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은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은 매수를 잡고 지금 선물은 매도를 잡고 있고 옵션은 양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순매수 쪽만 좀 들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양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다 매수 방향 잡고 있는데 반해 기관은 현물, 선물 다 지금 매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도 크게 내려오기도 좀 어려운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60, 상승 2차 저항선이 263, 하단 1차 지지선이 257,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오전에 강한 하락 이후에 하락장이 좀 주춤거리면서 이후 약간 상승하면서 좀 마감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자 개인들이 매도 쪽으로 좀 수급을 붙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58.50 시가로 시작한 이후에 오전 한 번의 상승 모습을 보여준 이후 천천히 좀 하락하는 장세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 전에 기존에 좀 무거운 수급 물량들을 좀 덜어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전체적인 방향성 하락인데 반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주기적으로 빼면서 가겠다는 모습입니다. 장기 포지션은 매도로 좀 포커싱을 하시고 단기 쪽은 장중에 좀 주기적으로 흔들면서 가거나 아니면 오전에 시세 움직임 이후에 좀 지루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프리미엄을 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오전부에는 좀 주요 지지 저항 가격에서 진입하시고 오후에는 진입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유리한 장세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을 것 같긴 한데 흔들면서 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프리미엄도 옵션 프리미엄 빼면서 갈 것 같은 장, 오후에는 매매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하고 하셨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 맥점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주 때문에 메르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이 오늘 다시금 2100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6월 들어서도 헤매고 있는 시장, 남은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에 한 4-5가지 이슈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해 주셨던 오현진 멘토의 가이드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11시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출발 트시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